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소식을 단 3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지역에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이슈픽. 이 시간 함께하는 경기일보의 김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슨 영화 제목 패러디한 것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오셨는데 요즘 유명인들 학폭 사실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비슷한 사건인가 봅니다. 네, 학폭이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더구나 유명인보다 교육적 영향력이 더 큰 교사인데요.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그중에 한 명이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상급의 여중생을 한 달 이상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당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이제 재판부는 비행 전력이 없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서 사실상 무죄인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성범죄를 저질러서 보호 처분까지 받았는데 교사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맡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을 할 때 그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범죄 경력 등 전과 기록 여부를 파악한 뒤에 임용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보호 처분은 사실상 이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직을 맡는 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최초 글을 올린 폭로자 역시도 가해자들은 명문대 합격해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아무리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강간한 강간범이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로 있다. 아이들 얼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교사 어떻게 조치받았습니까? 그 해당 교사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 학교는 교사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교사가 이제 병가를 낸 뒤에 좀 쉬고 있다가 결국엔 경기도교육청에 면직, 그러니까 사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에 경기도교육청은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어떤 직업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교사인데요.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에 교사로 임용되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달 라이더라면 음식 주문하면 가져다 주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죠?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이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면 이제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건데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데 기존의 예술인, 장애인에게 지급했던 걸 배달 노동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사고가 없고 벌점이 없고 안전교육을 받은 배달 노동자에게 1년에 120만 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안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이제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 빨리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난폭 운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기회소득이 지급되면 이러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배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취지로 이제 이 조례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무작정 다 주는 건 아니네요. 네. 일정한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이게 드리겠다는 건데 네.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 첫째는 그 연 120만 원의 지원이 과연 실제적인 안전 효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연간 120만 원이면 이제 월 10만 원이고요. 하루에 3천 원 꼴인데요. 과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통법규를 더 갑자기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모든 국민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특정 노동자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느냐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고를 당할 라이더들을 지원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입법 예고 전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지원책이 완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5%에 해당하는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은 경기도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만 명을 돌파한 지 20년 4개월 만인데요. 하루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500명씩 증가한 겁니다. 하루에 500명이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에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GTX처럼 광역 교통망도 확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상대적으로 좀 서울시보다는 저렴한 주택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잖아요. 지역별로도 좀 궁금한데 모든 지역의 인구가 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화성시가 이제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남, 김포, 평택, 시흥 등의 순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 안산시, 성남시, 부천시 등의 순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의 격차도 여전히 이제 인구 격차가 큰데요. 그 남부는 경기도 인구의 74%가 있는 반면 북부에는 25%밖에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하니까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인구 소멸을 좀 걱정하는 지자체도 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전체의 그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 같을까요? 경기도가 이제 분석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2039년에 1,479만 명을 돌파한 뒤에 2040년부터는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또 2067년이 되면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35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현재에도 경기도 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도도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예, 그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인데요.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빈틈없는 경기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픽 경기일보의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정차한 뒤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측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5월 21일로 약 넉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허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님, 그리고 유종익 한국교통사고 감정사협회 사고조사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허 교수님께 좀 예.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최근에 있었던 사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경기도에서 2건이나 있었어요. 하루에.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우리 9살 남아아이가 나는 그냥 그 내 녹색불 들어와서 보고 건너가는데 결국은 그 우회전 신호위반 버스에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죠. 또 그날 우리 안양에서 또 똑같이 30대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을 트럭이 또 우회전하면서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스쿨존에서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정말 딱한 현실에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특단의 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수원 사고는 마을버스였고 안양 사고는 14톤 화물 트럭이었거든요. 이런 대형 차량들 우회전할 때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버스나 이제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전석 높이가 지면에서 한 2.2m 정도 나오거든요. 운전석 시야 높이가 그래요. 시야로 곧바로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창문 하단 높이가 여기마저도 지면에서 한 2m 가까이 돼요. 겨우 볼 수 있는 높이가 2m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래에 사각지대가 훨씬 더 길어져요. 측면으로 해서 멀리 또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차폭이 기본적으로 버스나 이런 경우에 2m가 넘거든요.
그러면 왼쪽 끝에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예. 그 차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저 멀리까지 이 사각 거리가 볼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죠.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이거를 제대로 보면서 충분히 확인하는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큰 차량이 우회전 사고에 취약합니다. 예, 구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선 그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왜 도입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 그 예. 빨간불에 우회전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중국 요거밖에 없다. 예, 그렇죠.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도로교통공단 그 사고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한 18,000여 건씩 사고가 나고 또 사망자가 한 130여 명. 네. 근데 문제는 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과연 이 우회전 차량에 이 일시정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만은 결국은 한 30% 정도만 지키더라. 즉 10대 중에 7대는 그냥 안 지키고 우회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냥 우회전은 신호와 관계없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운전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만들어지고 계도 개헌했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우회전 사고의 심각성을 우리 운전자들이 아시고서 저는 그냥 그 무조건 일단 정지 좀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게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게 사실 기간이 길진 않아요. 네. 길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치는 좀 사고가 줄지 않았을까 생각들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법규에서 보면은 우회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보행자와 정상적인 신호에 진입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했어요. 이 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근데 지금 최근에 그래가지고 현재에서 어쨌거나 간에 이제 우회전 방법이 바뀐 건 또 사실이거든요. 바뀌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죠.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이제 경찰청 자료를 봤더니 사고가 오히려 2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이게 우회전 방법에 있어서 아직은 서로 미숙한 과정이지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예, 사고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늘고 있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 우리가 저 중대재해처벌법 엄청나게 강화한 법을 도입했죠. 근데 오히려 사고 늘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해가지고 스쿠존에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는 법까지 만들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은 근본 원인이 뭘까? 위반 운전자들이 위반에도 안 걸려서 그런 겁니다. 물론 제대로 충분히 홍보가 안 돼가지고서 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력한 법을 만들었으면은 정말 충분히 홍보해가지고서 안 지키면 처벌되고 내가 위반하면 걸린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계도 기간도 끝났고 그래서 좀 한 번 더 홍보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위반하면 걸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은 그렇게 함부로 위반 못하죠. 이런 분위기가 저는 조성돼가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거든요. 네. 보이는 신호등, 네. 보이는 우회전 신호등. 아침에 출근길에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차량도 없었고 보행자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차로에 우회전 그 전용 신호등이 있었거든요. 빨간불이라서 섰어요. 근데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가리켰어요. 저 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호 바뀌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통과됐어요. 이렇게 보이는 신호등을 만드는 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죠. 뭔가 운전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우회전 위반 사고가 많은 원인을 네. 그런 운전자 측면, 또 시설 제도적인 측면, 또 뭐 교육 홍보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서 이런 대안을 만드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위원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안전 시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데
도로 환경 자체가 우회전할 때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면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우리나라 교차로의 그 시설 요건이 보면은 소통 위주였어요. 소통이 위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요. 아주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상관없이 교차로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교통섬이라는 제도거든요. 교통섬을 두고 이 우회전 차는 교차로 정지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줘 버렸어요. 이 상황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졌죠. 운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신호는 생각지도 않고 우회전 신호라는 거 잊지도 않고 예. 심지어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차가 먼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섬에 들어가는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여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지켜야 되는 그런 공간임에도 차가 우선으로 그냥 먼저 통과를 해버리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선 우리가 바로 지금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큰 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서울의 양천구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차도에 내려 있었어요. 근데 이 레미콘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아이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특히 앞바퀴는 좀 나하고 떨어져서 간다 하더라도 뒷바퀴는 또 안쪽으로 통과하잖아요. 이게 내륜차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석선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있는 연석선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횡단보도를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놓으면은 저는 이런 사고는 근본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방법들을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자잖아요. 운전 습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있어요. 습관 중에 지금까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는 없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차는 교차로에 직진 신호가 아니면 진입하면 안 돼요. 어떤 차도 우회전 차도 그래서 무조건 섰다가 안전할 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내용이거든요. 이런 인식만 바뀌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보행 중 사망률이요 한 40% 육박합니다. 뭐 거의 한 30, 8, 9% 되죠. 이거 아주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 유형입니다. 이 보행 중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과연 13시간만 교육받고 따는 이 운전면허 제도가 이게 과연 심지어 뭐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라는 그런 또 그런 외신의 지적도 받고 있거든요. 사실 면허 딸 때가 가장 긴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 그런 면허 딸 때부터 이런 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뭔가 운전자의 의식도 바꿔가고 결국은 당신도 내리면은 보행자인데 우리 가족이 보행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면서 뭔가 의식을 바꿔 나가는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회전 사고 줄이기, 그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그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5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우왕좌왕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선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지키면 좋은데 아니면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먼저 가든가. 그런데 계속 깜빡거리니까. 아예 그런 신호 같은 걸 만들거나 하면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놔야 지킬 사람도 지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 예전부터는 우회전은 그냥 바로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방송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알리고. 우회전 일시정지 대충 알고 계셨으면 지금 해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딱 설명해 주신다. 저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회전. 네. 우회전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녹색이 아니면 무조건 섭니다.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둘러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게 없다라는 게 완벽하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회전하는 방법입니다. 직진이었을 때는 신호가,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만 내가 그냥 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그 다음 교차로에서 또 횡단보도를 만납니다. 여기는 서서 그곳을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게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출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우회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다 그냥 지정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기엔 좀 무리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회전 사고를 비롯해서 스쿨존 사고 줄이려면 조치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스쿨존이라는 거는요. 어린이는 안전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기를 통행하는 차는 최대한 불편하게 그곳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줘야 차 통행 속도를 줄이고 해줘야 차가 더 이상 어린이한테 위협이 안 되죠. 혹은 학생들한테 위협이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쿨존 구역에서는 횡단보도 폭도 지금 있는 거에 10배 이상 늘려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무조건 차의 책임이다 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시야 확보가 아주 잘 되게 해야 돼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발견하지 못한 거는 운전자 책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위원장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10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위원장님 그 말씀 하시니까 차제, 이 신호 체계도 저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요새 조금 녹색불을 좀 길게 주고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1초당 1m를 가는 거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1초당 0.8m를 가는 거를 기준하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왕복 6차로다. 그러면 한 차로에 한 3m 되거든요. 그러면 18m입니다. 그럼 18초의 녹색불을 주는 거예요. 여기가 스쿨존이라면은 좀 더 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행자의 녹색 신호도 보다 길게 줄 필요가 있다. 일본은 0.5m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배나 더 줘요. 특히 저는 전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3분의 1만 지나면은 깜빡깜빡 전멸을 주면서 다음 신호에 건너가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평생 못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전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보행자 입장에서 전멸이 들어오면 내가 다음 신호에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빨리 뛰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나 그 전멸이 1초에 2초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보행자를 상당히 조급하게 급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전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가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존에 없던 신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신호기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신호기가 보이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모든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단 섭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정차를 한 다음에 출발해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운전자. 보행자는 보행 시작하기 전에 왼쪽을 반드시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내가 안전한지는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 차가 서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네. 우리 보행자 입장에서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차 멈췄는가 우리 확인하고 또 운전자는 정말 보행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자가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 특히 운전자가 그런 식으로 보행자가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는 거를 좀 옮겨주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누군가의 운전자에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보이면 내가 씁니다. 횡단보도는 무조건 내가 먼저 쓰고 사람이 먼저예요. 무조건. 차가 바쁘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다.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차량 중심의 문화 때문이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새로운 교통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